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7월 1일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날이죠. 청주시와 청원군은 삼전 사기의 노력 끝에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 주도형 통합을 이뤄냈는데요. 오늘 CJB 이슈 인사이트는 통합 청주시 10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통합 청주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 통합 당시 청원 군수이자 마지막 청원 군수로 남은 이종윤 전 군수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0년도에) 군수를 출마하면서 제가 군민과의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제 임기 안에 청주청은 통합을 이루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청주 시민들은 다 찬성하시겠지만 청원 국민들은 완전히 갈려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거 캠프에서 하는 얘기가 그 공약을 왜 하느냐. 응? 반대하는 분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불구하고 뭘 하느냐. 응? 그냥 통합에 토론에 가서 찬성하겠다. 이런 정도만 밝히면 되지. 뭐하러 선거 공약에 집어넣느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걸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임기 안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청주청원 통합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통합을 이루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반대했던 우리 일부의 청원 국민들, 또 통합에 찬성해 주신 또 국민들, 또 청주 시민들께도 상당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엔 아시다시피 최고 큰 어려움이 통합시청사는 어디다 줄 거냐. 또 4개구청으로 되면서 상당구청은 어디다 줄 거냐. 흥덕구청은 어디다 줄 거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75개 사항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게 75개 사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봤을 적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한 가지도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행했던 통합시의 그런 모습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된 통합입니다. 크게 갈등 없이 누구도 청주청원 통합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만 농촌에 가면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군수님, 아유 왜 통합을 했어? 응? 좀 힘들어. 그런 때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마산진해 같은 데는 창원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갈등의 그런 골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주청원은 잘 되고 있다. 응?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참 상생의 길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는 통합할 결정 당시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서로 양보와 배려 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들의 통큰 또 끌어안는 모습, 청원 국민들도 75개 상을 마련해서 이걸 갖고서 주민투표로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하나하나 잘 점검하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창의 방사선 가속기 같은 경우는 과연 청원군이었을 적에 그게 청원군만 힘으로 유치가 되겠느냐. 통합 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통합청주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주고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과연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차 우회도로 대부분이 다 청운군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청주시보다도. 그래서 3차 우회도에 일단 올라섰다면은 옛날 청운군 읍면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금방 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 관계가 상당히 그 옛날 청운군만 있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청주시에서 이제 모든 걸 또 배차해주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시가 되면서 시내버스도 그렇고 콜버스도 생겼고 콜택시도 생겼고 시골에서 500원이면 택시 불러서 읍면 소시지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통합청주시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교통 서비스 또 우리가 도로망 이런 거는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운군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합의 사항에 75개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공무원 인사 문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10년간 청운군 공무원들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별도 관리한다. 그래서 청운군 공무원들의 그 자리는 퇴직을 한번 사무관이 퇴직했다 하면 그 자리는 청운군 공무원들이 가는 걸로 그때 합의를 해냈고, 특히 별도 관리하면서 우리 청운군의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또 배려를 했고, 특히 농정국장은 10년간 청운군 출신이 해야 된다. 그 사항을 지금까지 잘 이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에 10년이 됐으면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고 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통합 청주 시민을 바라고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해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통합 청주시가 더 큰 발전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통합 청주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심권에 설 수 있는 그런 통합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끌고 밀어주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 청주 청원 통합을 알리는 통합 청주시 출범 선포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과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 행사에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더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10년) 전 통합 청주시 출범 선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상징물은 100만 통합 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청주시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유사일의 한 뿌리였던 청주시와 청원군이 1946년에 분리된 후 68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통합이 돼야 힘이 커지고
힘이 커져야 통합청주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자기 식구는 물론 동생들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통합청주시 탄생은 위대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합작품이며 대규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은 4번의 도전 끝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합심해서 통합을 이루어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온 통합청주시의 10년은 어떠했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 100년은 어떠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남기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주 청원이 통합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어느덧 벌써 이렇게 10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제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또 그 일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기억이 또 남다르고 또 이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청주 청원 통합이 추진될 때 통합 추진 이제 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통합 추진 과정 좀 어떠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 분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이후에는 도농 분리 정책을 써가지고 도심 지역은 도시로, 그 외곽 지역은 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되었는데 청주청원이 청주부에서 도심은 청주시로, 외곽은 청원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 3, 40년 동안 지속돼 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를 하기 직전에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분리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없겠다 해가지고 도농 통합 정책을 썼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충북 그 청주시와 청원군 같은 경우가 전국에 14개 그 구역이 있는데 13개는 94, 5년도에 이미 통합을 했고 우리 청주청원만 통합이 안 돼가지고 거의 18년 만에 재통합을 이루게 된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95년도 통합 과정 속에서는 세대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장들집에 있는 도장을 직접 일부 이장들이 기표를 해가지고 통합 반대 의사를 표현한 아이러니가 또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통합 반대 역할이 되어오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현안 주요 이슈가 뭐냐는 것을 지역 학계에 그 문의가 와서 저는 청주청원 통합과 정평군 독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충청대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청주청원 통합 논의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청주청원 통합 방향에 대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통합 운동이 시작이 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했던 역할이 커짐으로써 결국 2005년도에는 오해준 군수가 통합 반대파로 있다가 통합 찬성으로 전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주민투표법에 의한 통합 시도를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청원군이 반대를 해서 통합을 못했고요. 이제 세 번째 통합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그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는 조건도 제시되고 이랬는데 결국은 주민투표법 적용을 못하고 결국은 지방자치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통합 찬성. 네. 또 청원군 의원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를 해가지고 3차 통합에 이제 실패를 하죠. 3번까지 실패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의 역할이
자치단체장 역할에 따라서 통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청원군수, 청주시장, 충청북도지사에게 청주청원 통합 공약을 아예 그냥 제시하러 공약으로 못 박는 걸로. 못 박는 걸로 했는데 네. 공교롭게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 다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분이 공약도 했고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공약을 이행하라 그래가지고 그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2012년 6월 27일 날 드디어 네 번째 주민투표로 결국은 통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통합시가 만들어지고 14년도부터 10년에 걸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 통합 반대 목소리는 어떤 거를 걱정했던 건가요? 공통적으로? 이제 뭐 실질적인 측면은 정치인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뭐 대표적인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건 진실된 의미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힘센 청주시의 그 기득권만 강해지고 기득권이 약한 청원 군민에게는 소외되고 소홀해질 거다. 오히려 도농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농 오히려 더 이렇게 편차가 흡수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대 우려가 컸던 겁니다. 네. 원장님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청주 청원 통합, 지금은 또 이제 대학 간의 통합이 이슈인데 당시에는 그 이제 지자체 간의 통합이 이제 화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주 청원 통합의 당위성,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나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4년도, 뭐 5년도에 이제 그 일부 이제 시군들이 다 거의 다 통합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가 제일 청주만 통합을 이제 못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통합 시들을 보면 이게 공간 구조가 도너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도시가 C급이 가운데 있고 주변을 이제 군이 그 둘러싸이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가 군에서 시작해서 시를 경유해서 다시 군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그 생활권들이 겹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강화시켜 보자.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측면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 그 2014년도에 보면 청주 청원이 농업이나 제조업 기반이 그 주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국가의 어떤 전략 산업을 주도하는 ITBT의 어떤 중심 기지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떤 통합의 어떤 당위성을 증명하는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주 청원 통합을 얘기할 때 이제 큰 의미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주도의 자율 통합이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했구나라는 이제 의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원년도 첫 번 95년도 통합 과정 속에서는 네.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해가지고 당시에 민선 자치단체 일기 자치단체장 후보군들이 있었거든요. 네. 또 청원군 지역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통합이 되면은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본인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관을 유도를 하고 이래서 제대로 이제 통합 과정에 했던 그 열기를 불어넣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후 다른 지역의 전국에 그 당시에 95년도에 90여 개 자치단체가 40여 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처럼 도너체형국의 그 시군 통합은 14개 중에서 우리 충북의 청주청원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들도 주민사회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청주 지역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그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지금 이제 전신 우리 참여연대 전신인 청주시민회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데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단체인데 시군 통합을 했을 때 청원군이 더 약하니까 청원군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우리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려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통합 찬성론자들이 볼 때는 그 우려지만은 또 당사자들이 볼 때는 사실로 인식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그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게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주민이 주도를 시민사회가 했고, 시민사회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청원군정 논두랑 밭두랑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설파를 했고, 또 지역의 학계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각종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청주청 통합의 당위성,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 또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 CJB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가면서 본질적인 통합이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주민들이 하게 이르렀고, 그래서 수많은 그 전국의 시군 통합 중에서 청주처럼 많은 연구 발표를 했고, 또 수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화를 통했고, 이런 자치단체의 시군 통합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타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청주청원 통합이 정말로 주민주도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실현이 주권 재민을 네네. 실현한다고 그러죠. 주권이 주민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통합의 어떤 역할과 내용도 우리 주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민으로부터 마감을 짓자,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제 여타 지역에서 보면은 충북 지역의 청주 청원 통합이 정말로 주민주도형 그런 그 밀착 통합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합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어려웠고 네. 뭐 3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는데 네.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있었고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알고 이제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부작용이 좀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창원이나 뭐 기타 여타 그 통합 시들을 보면 통합이 결정되고 4, 5개월 이내에 바로 통합 시로 출범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통합 이후에 상당히 이제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12년도에 통합을 결정하고 14년도 7월 1일에 통합시가 출범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합의할 건 합의하면서 조율을 해나갔다는. 그래서 10년 동안에 진짜 큰 불협화음 없이 73개 이행 조건들도 거의 이제 이행을 네. 했고 뭐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탄히 이제 기초 작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투표 찬반 이제 찬반 그 투표가 이루어진 날에 이제 어쨌든 그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좀 걱정이 있으셨다고. 예. 사실 우리 현행 주민투표법이 네. 투표하는 날 공휴일도 아니면서 30%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지 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30%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05년도 주민투표 당시도 거기도 간신히 33.3%를 넘겼는데 네. 예, 가까스로 졌거든요. 거기에 그 찬성률이 70%가 넘은 내수 같은 경우는 평균 투표율 이하가 됐어요. 거기서 평균 투표율만 나왔어도 뒤집어져서 통합이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그랬는데 그 2012년 6월 27일도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0%를 못 넘는다는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조마조마. 투표 독려 운동도 하고 다행히도 이제 오송, 오창, 내수 지역에서 약 한두 시간 사이에 한 6, 7%의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기본 요건, 뭐 투표 결과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보다도 개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행히도 이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을 던져가지고 정말로 그랬군요.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그때 몇 %였나요? 그때 그 투표율이 보면은 투표율은 36.75%로 투표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제가 당시를 가져와 봤는데 찬성률은 79.0%, 반대는 9.12% 이렇게 나와서 특히 그 제일 높았던 지역이 이제 내수, 또 과거에 이제 좀 낮았던
이 찬성률이 낮았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그간 10수년 동안 비록 안 됐지만은 1차, 2차, 3차 과정을 거쳐서 네. 청원군 주민들에게도 통합을 했을 때 이렇게 나빠지는 것만 아니구나, 이런 좋은 장점들이 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성이 많아서 이제 통합시가 출범이 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통합 과정에서 뭐 뉴스에 나온 거 외에 조금 뭐 비하인드 스토리, 요거 좀 재밌는 거 이런 거 하나쯤 좀 풀어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네. 교수님께서 교수님 직접 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때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거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건데. 네네. 사실은 저도 이제 청원군, 지금으로 말하면 오송읍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장도 오래 하시고 노인회장도 하셔서 이장집, 노인회장집 아들 남기현 교수님 이랬었어요. 근데 통합운동이 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남기현 교수, 그러다가 교수도 빼고 남기현 너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오는, 당시에 청원은 반대했어요. 청원군 지역 주민들이. 또 하나 우리 동료 교수는 이제 면 지역에 통합 효과 설명을 하러 갔는데 그 해당 면 지역의 반대론자가 우리 교수님 멱살을 잡아가지고 끄잡아내는 장면을 언론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당신 통합운동 다시 한번 더 하면 텔레비 나오면은 이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참 10주년 뭐 성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18년 동안 그 모든 이 주마등처럼 네, 스쳐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저도 제 사촌 동생이 지금 현재 청주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제사를 지내면은 사촌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통합론에 대해서. 통합 때문에 네, 집안이 통합 때문에.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는데 불화까지. 다행히도 이제 내 동생이 통합론으로 돌아서서 열심히 해서 통합을 시키더니 지금은 이제 상생발전위원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말 그대로 통합이 됐네요. 네, 통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도 축제 완전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때 주변 분위기가 어땠나요? 사실 뭐 네. 우려도 많이 했었죠. 네. 청주 시민들이 뭐 100% 다 찬성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숙려 기간을 한 1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갖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열띤 논의의 장이 좀 펼쳐졌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했던 분들도 상당히 이제 찬성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게 됐던 것이죠. 저는 뭐 이 통합의 역사에서 뭐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통합을 했는데 바로 이런 너무 행정 주도고 급하게 가갖고는 체한다. 근데 청주는 천천히 네. 충분히 논의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이런 합의 정신, 또 민간 주도 이런 부분은 전 상당히 좀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이제 서로 토의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이런 거지 그 과정은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예. 서로 간의 의견이 얼마나 많고. 예, 예.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까지도 이제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지사님, 뭐 시장님, 다 이제 군수님까지 공무원들까지 노력했다. 어떤 노력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이제 합의 정신에 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교수님 같이 이제 행정학자들과 또 저같이 공간계획자들은 약간의 이제 견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 행정학자들은 행정의 어떤 통합을 통한 효율화 또 삶의 서비스 질이 그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공간계획을 하는 분들은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균형의 문제, 불균형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또 합의 사항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원도심이 이제 또 비는 문제. 네. 그래서 원도심 내에서의 어떤 그 또 격차 이런 거 사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숙려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 건 주고 또 보상을 받을 건 받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합의 정신들, 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들을 이제 담았다는 것이 그
그 민주도로 가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뭐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그 당시에 그 행정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시에 그 각계각층의 이제 뭐 보이는 노력,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정말 그 반대가 극심할 때에 청원군 지역에서 열심히 찬성 운동을 했던 계층들이 있습니다. 되게 힘든 일인데요. 힘든 일인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언제나 올까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요. 또 이제 우리 청주청원 통합이 좀 우리나라 우리 행정학의 최고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도시계획학회 이런 곳에서 우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대주제를 갖고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네. 전국 단위 심포지엄을 열고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가 있는 그 양영철 교수라고 지방자치학회장도 하시고 행정학회 또 우리 청주청원 통합 영역도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난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한테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청주청원 통합이 완성되면은 남기현 교수 통합시 청사 앞마당에 남기현 교수 공적비를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그만큼 전국 규모의 어떤 그 학자들이 우리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 통합운동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마산시 마창진 그 창원시 통합 과정을 돌이켜 보면요, 야, 저희가 2차 통합의 실패라고 3차 통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주시 그 개장급 공무원들 한 40여 분을 모시고 여수 가서 현장을 살피는 2박 3일 투어를 했거든요. 네. 2박 3일, 1박 2일 투어를 했는데 거기 만약 도착해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와요. 이 세미나 들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좋다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마산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행정통합 팀장하고 팀원이 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들은 거기 가서 하루 준비해 갖고 가가지고 그 다음 해 통합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야 역시 경상도가 화끈하구만 이랬는데 통합 후에 준비 과정이 덜했기 때문에 통합 후에도 계속 다시 원위치하자, 다시 헤어지자 뭐 이런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청주청원은 그래도 18년 고생한 것이 앞으로 10년의 통합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커다랗게 불만 없이 그래도 일치월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도 준비 과정에 좀 탄탄했던 것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통합 전에 좀 네.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또 오송 분기역, 또 중부내륙 화물기지 뭐 이런 유치 운동을 할 때 청주청원 구별 없이 상당히 같이 힘을 모아서 그 합의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나중에 통합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작용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아마 사실은 다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유대감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힘이 모아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통합 청주시 이제 통합 청주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청주가 청원이 합쳐지면 청원이 그 당시 컸잖아요. 예. 합쳐져서 이제 더 커진 이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잖아요. 얼마나 큰가요? 940제곱킬로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네. 규모로 보면 서울의 1.6배 정도가 되는. 서울보다 큰. 그럼요. 네. 1.6배나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 계층을 보면 43개 읍면동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통 그 작은 이제 그 군들이 네. 1읍 10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좀 큰 면이 이제 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3개 읍면동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좀 비하인드 같은 게 있는데요. 이범석 시장이 당선이 되고 바로 그 읍면 순방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주민 소통 그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쯤 돼가지고 아유 천천히 할 걸 그랬다고 2달이 걸렸는데도 3군데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큰
우리 행정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무원 수만 한 4천여 명이 되니까요. 네. 예.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에 제 기억에는 이제 막 통합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꼭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행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5개 분야, 75개 세부 사업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상생 발전 합의 사항이다. 네. 그래서 이제 75개 5개 분야의 75개 세부 사업들을 이제 청주청원이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2012년도에 6개월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18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통합 반대 운동의 의미를 뭔가를 캐치했고 통합 당회론자들은 이래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또 지역마다 돌아오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이런 것들을 다 10수년을 거쳐서 통합 과정을 이제 추진해서 상생발전 합의 사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제 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청원군 주민의 실생활이나 생각을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통합 10년 후에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제 어느 분은 뭐 거의 100% 달성한 거 아니냐 이제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통합시청사를 어디다 할 거냐, 구청을 어디다 질 거냐, 또 혐오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유시설 어떻게 하고 청주청원의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시내버스 단일화는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사정책을 운영할 거냐, 시의회는 만들려면은 어떻게 전반기는 청원군 출신이 후반기는 청주시 출신이 이런 것까지 그 10년, 12년의 미래까지도 다 세분화시켜 놓고 이것을 이행을 담보하게 하기 위한 통합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났고 이런 그 상생발전 합의 방안이 많이 이제 추진이 잘 되었다. 뭐 어느 정도 다 이행했나요? 아니면 계속 거의 남아있나요? 이제 이행됐다라고 이제 보지만은 네. 아직도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집어내야죠. 네. 네. 그래서 동물원, 어린이관, 또, 동물원도 있었나요? 문화시설 이런 것이 청원군 지역으로 많이 옮기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네. 또 미동산 수목원이나 또 청남대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합의사항 내에는 충청북도로부터 관할권을 청주로 가져오자 했는데 네. 그걸 못 가져왔어요. 이제 통합 청주시의 10년을 저희가 이제 좀 돌아봤는데 예. 이제 조금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이제 100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이제 맞아서 그 청주시가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10대 성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예. 그 통합 10년간 인구가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 한 83만 정도였는데 내국인 수만 합치면 한 85만이 좀 넘고요. 외국인 수까지 합치면 87만 정도. 상당히 그 요즘 같이 인구 감소 시대에 괄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재정 규모도 한 1.8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통합 2014년도에 GRDP가 23조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36조 정도까지 늘어났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 또 그 고용률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5.2% 정도. 네.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좀 낮아졌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 그 성공적 유치 부분인데 여기에는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충청권 CTX로 이제 명명이 됐죠. 도심 통과 그 확정 그리고 그 철도 클러스터, 오송 철도 클러스터 그리고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공사 기간이 있었는데요. 삼순환로가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주의 그 소규모 생활권들이 다 25분 생활권으로 이렇게 그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25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그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노선 개편부터 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또 교통 사각지대에는
그 콜버스, 읍면에는 이제 콜버스를 이제 운영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상당히 다채롭고 색다른 꿀잼 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낭성면의 코베아 캠핑랜드 또 그 지역 축제에 한 1,000만 명이 벌써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주 FC 창단이라든가 뭐 도심 속의 그 어린이 놀이터를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가 아니면 이제 그 가족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광활한 공간을 팝업 놀이터로 운영해갖고 지금 뭐 최근에 끝난 그 부분은 한 6천 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10년 동안 한 62조 정도가 됐고요. 올해 작년에 산출된 걸 보니까 한 30조 정도, 충북도가 한 100조 정도 됐다 그러졌습니까? 그중에서 한 30조 정도 이상 된 것 같고요. 또 미래첨단 산업 도시 기반을 좀 마련했다는 부분이 또 상당히 그 성과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시점에서는 농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IT나 BT, ET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네. 부분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M15도 다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화제조창입니다. 이게 이제 불 꺼진 담배 공장을 새로운 어떤 시민들의 그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던 부분. 여기에는 동부 창고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그 문화 서비스를 충족하게 한다든가 또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센터를 건립했고 또 그 제1차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로 또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과 동네를 살리는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네. 그래서 복명동의 그 농산물 시장을 옥산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혁신지구로 선정해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하게 됐고요. 또 그 시내 곳곳에 그 원도심에 좀 규모가 줄어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곳에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새로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을 뭐 만들었다든가 또 지금 현재 또 하나 특징적인 걸 보면 그 빈집 부동산원에다 용역을 줘서요. 그 도시형, 농촌형 빈집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네. 그걸 3단계로 나눠서 이것은 재모델, 리모델링 해갖고 다시 그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철거해갖고 뭐 동네 소규모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쫙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10년 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앞으로도 바뀔 게 많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정말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있나요? 통합이 돼서 좋아진 점. 통합이 돼서 좋아진 이거는 정말 점이라면 그럼 좋은 것 같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네. 국도나 지방도가 군을 통해 군에서 시를 통해서 다시 군으로 가는 이게 거미줄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로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벌써 소통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좀 행정의 그 효율화, 행정 통합으로 인해서 그 효율적인 어떤 투자,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산출물, 결과물들은 오송이나 오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또 그 호남 분기역 뭐 유치를 통해서 오송이 그 철도의 그 철도 클러스터를 통해서 철도의 어떤 그 거점으로 이렇게 육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도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계속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또 청주공항이 97년에 개항 이후에 네. 상당히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뭐 이제 700만 정도를 목표로 할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은 그 국내의 어떤 여객이나 그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그 대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청군이나 청주시 독자적으로 행정을 폈을 때는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쉽지 상당히 않았어요. 많이 좀 시너지가 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합침으로 인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정말 이건 나아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당초 통합론자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분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 잘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재정력이 확보돼야 되고 그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만이 자치단체 그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가 과거보다 덜 발전하거나 발전 속도가 늦다면은 그것은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잘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이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사실 통합이 되면 전국 그 뭐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지수들을 놓고 봤을 때 최소 2위, 3위, 5위, 8위, 최소 8위 안까지는 다 우리 지표들이 다 전국 도시 체계 중에서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주시가 뭘 이렇게 해서 잘했다 못했다 비교를 할 때는 이제는 뭐 20등에서도 상위권이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최소한 10위권 안에 5위권 안에 물론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시 청주가 기습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그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고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청주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이 시장이 재선된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4년짜리 늘 시장을 하다 보니까 네.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 그 연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주민들이 그 시대에 살아나갈 때는 그 정부가 뭐를 지향하는가를 놓고 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자기 개인 생활에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인데 청주시가 4년마다 이 목표가 바뀌어 버리니까 네. 청주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제가 모 방송사에서 토론하면서도 청주시가 지향하는 게 뭐냐. 또 우리 그 이범석 시장이 지향하는 꿀잼도시라고 그러는데 꿀잼도시가 뭐냐.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님처럼 그쪽에 관심 있고 좀 정리를 해본 분들은 이제 와닿는데 일반인들은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4년 있으면 또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냥 현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청주시청을 그 자리에다가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에 짓는다고 해놓고 그 뒤에다가 40층짜리 아파트를 허가해줬어요. 응? 그러면 청주시가 몇 층을 줘야 됩니까? 한 100층은 줘야 그 심벌 타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청을 어떻게 100층을 줍니까? 이런 문제들. 또 도청 앞에 거기 한옥마을 우리 전통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한옥마을을 줘가지고 지원했으면 좋은데 그 아파트를 떡하니 줘가지고 도청이 막혀버렸어요.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시청 국제공모해가지고 그 40층 높이의 아파트 앞에 건축할 수 있는 시의 상징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청주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 내용,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시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제공모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시장이 바뀌니까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주 시민들은 이게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주시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네. 정치인들이라든가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은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좀 큰 미래를 보고 청주시의 알겠습니다. 그림을 네. 그려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그 좋아진 점을 여쭤봤는데 자연스럽게 아쉬운 점으로 그게 그만큼 애정이 있으셔서 그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가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듣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긴축회계를 이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n분의 1로 그냥 나눠주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 오히려 저 상당 쪽에 있는 미원, 가덕, 남이 이런 쪽에는 더 많은 어떤 그 동력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평균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옥산이나 오송이나 오창하고 똑같이 이게 n분의 1로 이런 그래서 균형 정책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충청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청주시가 메가시티의 어떤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년을 기점으로 저희는 이제 통합 청주시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청주시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네, 저는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면은 정말 즐겁게 세금을 내고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또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들이 우리 청주권에 착근이 될 때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낳을 테고 또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가 와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첫째, 정치인들이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재선하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루를 봉직을 하더라도 내가 이름 석자 그 시절에 어떤 정책이 펴졌다 이런 것이 후세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게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원광희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청주 청원 통합 이거 이제 10년 지나면 다 언제까지 통합 얘기할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쟁력을 가진 청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경쟁력 있게 또 지방의원도 경쟁력 있게 또 기업들도 경쟁력 있게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우리 청주 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청주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원광희 청주시청 연구원장, 남기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통합 청주시의 지난 10년을 함께 살펴보고 또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청주시가 세운 앞으로의 계획들이 또 순조롭게 잘 추진이 돼서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또 달라진 청주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